안녕하세요, 리반입니다. 오늘은 곤지암이 아닌 그 비발디로 왔고요. 제가 좀 일찍 도착해서 준비하고 동생들을 기다리다가 최근에 질문들을 많이 하신 거를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린 것 같아서 간단히 셀프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입문자들이나 아니면 전향으로 이제 얼마 안 된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각도예요. 제 각도를 물어보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42, 30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팀원들은 42, 30 아니면 42, 27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각도는 42도 이상 그리고 뒷발은 30도 이상을 해서 12도 이상 차이 나게 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만약에 뒷발을 그 각도를 더 틀게 되면, 골반을 열고 틀게 되면 뒷무릎이 앞무릎 뒤쪽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뒷무릎에 좋지 않고요. 앞발은 각도를 더 틀면 틀수록 직진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42도 골반을 최대한 열 수 있고 오픈할 수 있는 42도 이상을 추천드리지도 않아요. 초반에는 제가 각도를 천천히 올려보세요 그러는데 시즌은 짧고 빨리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올려서 적응을 하시면 됩니다. 적응을 어떻게 하시냐, 처음부터 각도를 틀자마자 엣지를 세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각도 틀기, 스키장에 가기 전에 집에서 틈틈이 트레이닝, 스트레칭을 하셔야 돼요. 데크 위에 올라가도 좋지만, 제일 정확하겠죠. 왜냐면 바인딩 각도 때문에. 그 다음에 왼쪽 어깨를 활짝 열어서 9시까지. 골반은 그러면 따라서 열리겠죠. 그래서 쭉 열었다가 5초간 멈췄다가 풀어주고. 제가 강습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긴 한다는데 잘 안 하죠. 아무래도 쭉 스트레칭 해줍니다. 자, 이걸 왜 하냐, 제가 손을 뻗어서 서서 손을 뻗어서 바닥을 짚으려면 절대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유연한 편이 아니어서. 하지만 몇 번 천천히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죠. 하다 보면 땅이 손에 닿습니다. 이렇게 보드도 처음에 보드를 타기 전에 그리고 탄 후에 이제 몸을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 스탠스인데, 저는 현재 스탠스를 키가 엄청 크지 않고 데크가 162입니다. 데크는 160하고 162를 주로 탔고요. 그리고 스탠스는 현재 56을 쓰고 있습니다. 다운을 하기 때문에. 자, 베이직 카빙이나 아무튼 입문자들은 초반에 데크 위에서 편하게 설 수 있는 보통 폭으로 하시면 돼요. 저도 키가 크진 않기 때문에 보통 폭이라면 대략 한 160 길이로 했을 때 52 정도, 네, 52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다운을 시작을 하면 두 칸을 늘리시면 돼요. 한 칸으로는 약간 중경으로 다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는 한 번에 확 늘려서, 더 늘려서 58까지 늘린 다음에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 그러면 또 그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스탠스를 넓으면 넓힐수록 다운 자세는 내려가겠지만 컨트롤이 어려지기 때문에 프레스를 주는 것도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보통 폭과 그 다음에 두 칸 늘려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궁금하시는 게 장비 문제인데, 장비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입문자분들은 중고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보드라는 게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고 그런 거 사이트 찾아보시면 데크도 해머 덱인데도 꼭 해머를 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전향을 해서 잘 타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투자는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비싼 새 데크를 사는 것보다 중고 데크 보통 찾아보면 그냥 우드 연식 좀 된 거 20만원, 25만원, 세미 해머는 그 정도로 하고, 바인딩도 중고로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때는 브랜드, 그래도 많이들 초보자들이 좀 쓰는 거를 좀 찾아보셔야 돼요. 생소한 것들은 나중에 팔기가 어렵습니다. 자, 부추도 제일 중요한데, 만약 여유가 되시면 좀 고급 부추를 중고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연식은 1, 2년 2년 정도 된 것 정도, 많이 무너지지 않는 거를 중고로 사셔서 보아 부추도 적응해 보시고, 꼭 그런 부추 아니어도 이게 한번 베이직 카빙 다음에는 좀 하드한 부추를 써줘야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전에는 조금 플렉스가 낮아도 상관없지만
나중에는 하단 부츠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어제 영상을 보시고 또 그 질문을 주셨는데 왜 중경으로 계속 타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전중 이렇게 타면 안 되나요? 하는데, 자, 슬롭은 평지가 아닙니다. 평지가 아니고 경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경으로, 저 또한 아무리 중경을 유지하려고 해도 데크는 돌아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약정경 또는 강정경이 생겨요. 그리고 잘 타시는 분들은 또 공격적인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정경, 중경, 정경, 중경으로 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중 후, 후중경 이거의 초창기, 초창기 뭐 중반 전까지 그렇게 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타다 보니까 일단은 딜레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제가 방법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리고 특히 토턴 같은 경우는 정경이 되는 바인딩보다 머리가 엄청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다운하면서 그냥 앞으로 앞무릎이 접혀서 앞으로 다운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앞무릎이 아프겠죠. 자, 후경이 되면 뒤쪽에 체중이 살리니까 뒷무릎이 아프겠죠. 자, 강정경이다. 그러면 머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노즈가 늦게 나옵니다. 자, 후경이다. 그러면 돌아 나오면 노즈가 먼저 빨리 나와버려요. 자, 이게 왜 무슨 상관이라 이러면, 자, 데크는 돌아 나와서 중경을 잡고 그 다음 턴을 유지하고 가서 다시 또 반복입니다. 자, 만약에 노즈가 늦게 나오거나 너무 빨리 나와버리면 엣지 체인지에서 BBP를 만든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데 턴이 길어지겠죠. 자, 그러면 입문자분들은 대부분 정경으로 나와서 또 못 잡고 바로 정경으로 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은 골반이 풀려서 앞으로 쏠려서 그 정경 상태로 정경으로 가는 분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는 폴라인 다운 하는데 기울기 주고 다운을 양발 균등히 프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뒤로 앉아버립니다. 다운을. 그러면 머리가 살짝 들리면서 테일 쪽으로 앉게 되겠죠.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후경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몸의 중심이 뒤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중경을 유지하고 턴을 하게 되면 가장 편한 턴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저도 전중도 많이 타보고 했지만 앞무릎이 계속 데미지가 갑니다. 지금은 제가 일반 보호대가 아니라 잠스트 보호대도 해서 무릎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운동을 막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몸은 제가 지켜야 된다. 본인 몸은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상보도 하고 있고, 저도 넘어져서 골절된 적이 있어요. 뭐 뼈가 부러진 게 아니라 미세골절이라, 그것도 그냥 여객지가 걸리거나 아니면 팔꿈치를 이렇게 해서, 자, 가슴 부위에는 절대 딱딱한 휴대폰 그런 거를 절대 케이스 뭐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뼈하고 살 있는 쪽에 주머니나 그리고 자마 주머니에 넣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적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에 다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갑자기 또 다음 게 생각이 안 나는데, 마지막은 뭐 강습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생각납니다. 그리고 BBP 많이 물어보세요. BBP가 처음에 그게 생각이 납니다. 자, 골반 오픈이 안 돼요.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골반 오픈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유지를 못 하는 겁니다. 턴하는 도중에 열었던 골반을 닫으면서 기울기 주시는 분, 턴하면서 경사 때문에 골반이 풀리면서 그 엉덩이가 나가시는 부분들, 대부분 엉바라고 하죠. 바인딩 각도 정도만 골반이 열리고 상체만 열리면 충분히 그거를 같이, 앞자리가 예를 들면 상체, 뒷자리가 엉덩이라고 하면 같이 돌아야겠죠. 엉덩이가 이탈되는 게, 중심에서 이탈되는 게 아니라. 그렇기 위해서는 충분히 베이직 다운을 연습해서 슬립을 내면서 돌아보고 엣지를 세워서 돌아보고 해서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 당연히 기울기 주는 법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걸 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BBP는 유지다. 팔이 뜨고 그런 거는 외경으로 해서 맞춰주면 되고, 앞뒤 중경은 본인 스스로가 슬롭에서 연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저는 이제 폴라인 다운 같이 폴라인 다운 1단계 2단계를 구분하는데, 1단계까지는 무조건 곤지암에서 휘슬 같은 초중급에서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폴라인 다운 시작하고 나서는 중급 슬로프를 올라가서 턴을 못 하더라도 내려오게 합니다. 이제 경험이 중요하죠. 한 번 갔던 길과 두 번 갔던 길은 틉니다. 그래서 BP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어제 영상 보신 것처럼 중구라는 친구도 작년 시즌에 베이직 카빙만 했어요. 한 시즌 내내 베이직 카빙만 하고, 올해는 제가 좀 시간이 나는 편이어서 같이 계속 자주 타면서 원포 티칭 해주면서 타서 한 시즌 만에 확 좋아진 거예요. 현재 지금 다듬어 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도 엣지를 세워서 타는 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BVP 자세는 단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BVP와 BVP 유지와 그 다음에 베이직 카빙입니다. 베이직 카빙은 정말 턴 폭이 크고 제일 빠른 턴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게 타셔야 돼요. 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어요. 시즌 아직 남아 있는데 BVP 유지하고 상체, 하체, 엉덩이가 같이 도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토턴에 머리가 바인딩, 앞바인딩보다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강정경이니까 그거 중심을 살짝 진입할 때부터 중경을 맞춰서 폴라인 떨어질 때 앞으로 쏠리지 않게 앞무릎을 꾸비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바인딩 각도로 살짝 기울기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 골반이 나가지도 않아요. 당연히 골반 프레스도 나중에 잘 타시면 골반 프레스도 쓸 수 있겠죠. 자, 아까 외경 하다 보니까 외경은 제가 뭐 중간중간에 해서 알려주긴 하는데, 외경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기울기를 주면 왼쪽 어깨가 떨어지고 오른쪽 팔이 떠요. 안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외경을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자연스러운 외경을 알려드려요. 저희는 턴을 하는 도중에 시선과 상체를 회전하게 돼 있고 데크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자, 기초 외적은 제가 글로 남겨드리긴 하지만 기울기를 주면 당연히 기울기를 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롭 쪽으로, 이쪽으로, 힐턴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울기를 손바닥이 이렇게, 네, 이게 좋겠네요. 이렇게 된 걸 상체를 세우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특히 토턴도 슬로브를 이렇게 하다가 세우려고 본능적으로 세웁니다. 안 그러면 넘어질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오뚜기 자세니까, 오뚜기니까 이렇게 기울기를 많이 주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체를 살짝 세우게 됐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아는 거와 모르는 거는 정말 틀립니다. 자, 엣지가 이렇게 세워지죠. 세워지면 여기에서 나중에 프레스를 주는 게 힘이 많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는 게 많이 들어갈까요? 엣지를 세운 다음에 위에서 눌러주는 게 당연히 프레스가 많이 들어가겠죠. 자, 두 번째는 왼쪽 어깨가 뜨고 오른쪽이 왼쪽이 떨어지고 오른쪽이 대부분 뜹니다. 네, 전화가 와서 잠깐 끊겼는데, 외경 얘기하다가 말았죠. 자, 왼쪽 어깨가 떨어지고 오른쪽 팔이 이렇게 뜨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도 남겨드린 것처럼 왼쪽 팔 올려 오른팔 내려, 힐턴 진입에서 폴라인 됐을 때, 진입에서 기울기 주실 때 왼팔은 벌리시고 오른팔은 옆으로 내리세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고, 나중에는 상체가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우면, 저는 앞으로 막 접어 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폴더처럼 접어 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상체를 돌리게 돼 있어요. 나중에 로테이션을 하겠지만 돌리게 돼 있습니다. 돌리는 과정에서 어깨를 눌러주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면서 벌어집니다. 그거를 어깨 로테이션하고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잘 되실 거예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DM 주셔도 되고 댓글 주셔도 되는데, 다 답변을 못 드린다고 해서 왜 답변 안 주시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는 제가 답변을 많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강습을 어떻게 하세요? 하고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저분이 이제 영상에서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분들도 영상에서는 엄청 잘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잘 타시는 분들이 당연히 잘 가르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 또한 그렇고요. 이게 사람마다 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틀리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서로 티키타카와 그리고 이해가 서로 배려하면서 티키타카 하면서 좀 쉽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 또한 최대한 설명을 좀 쉽게 하면서 강습을 하고 있는데, 강습은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중반에나 후반에 좀 문의가 많이 와서 하시기는 하는데, 무조건 초반에 하시면 됩니다. 시즌권 나올 때든 오픈하기 한 10일 전이든 20일 전이든 무조건 그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즌은 짧은데 초반에 시작해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1회, 5회, 10회 이렇게 한다고 하면 5회 정도면 예를 들면 BVP하고 그 베이직 카빙 기초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베이직 카빙을 할 거고, 세 번째는 높은 자세를 할 거고, 네 번째는 낮은 자세를 할 거고, 동시에 할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제일 좋은 케이스가 이제 폴라인 다운까지 간 케이스인데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연습을 그렇게 많이 못해요. 자, 본인이 시간이 많다 그러면 한 번 강습받고 최소한 2번 정도는 연습을 한 다음에, 아니면 정 안되면 한 번 연습하고 두 번째 연습하다가 강습생한테 원포를 봐도 되고요. 원포를 다 해주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잠깐만 잘 연습을 하고 있는지 봐달라고 하면 스키장에 있으면 봐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체크를 받고 나서 다음 강습을 받는 게 좋아요. 다음 강습 받을 때는, 두 번째 강습 받을 때는 그 전에 숙제 낸 게 잘 됐는지 확인하고 미비한 것 좀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냥 제가 달성률을 처음에 물어봅니다. 달성률을 높게 잡을까요? 아니면 낮게 잡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1회 같은 경우는 달성률을 50%로 낮춰서 한 번에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달성률을 조금 높여줘야 그나마 그 전에 거를 다시 하지 않아요. 본인 연습이 많이 중요하겠죠. 자, 시즌에 한 10번 정도 강습을 받는다 하면 충분히 연습 시간도 있고, 충분히 따라주는 분들은 한 시즌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히 중급이나 중상급 정도는 충분히 탑니다. 뭐 더 잘 타시는 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흔하진 않아요. 왜냐면 대부분 직장인, 학생, 보드를 많이 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강습을 무조건 받는다고 안 되던 게 무조건 100%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강습 받고 나서 강습생이 연습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씩 보완해서 점점점 레벨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저는 그냥 베이직 카빙 다 일일이 설명 안 드렸는데 5회 강습인데 베이직 카빙도 제대로 못 끝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베이직 카빙을 좀 더 잘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했지만, 시즌 초회부터 만약에 5회를 신청해서 베이직 카빙을 하는 거와 중반에서 후반까지 베이직 카빙을 하는 거와 전혀 틀립니다. 왜냐면 눈 상태도 그렇고 사람 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초반에 하시고요. 잠시만요. 히터를 틀어서 더워서. 자, 강습은 제가 처음에 진행을 하게 되면 안내사항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안내사항 쭉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스트레칭 방법이나 각도부터 일일이 다 체크한 다음에 제가 강습 전에 준비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나는 바인딩을 못 돌린다, 바인딩 조립할 줄 모른다, 그러면 제가 사전에 한 1-20분 일찍 오르시라고 해서 다 조립을 해드려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스탠스하고 다 잡아드립니다. 두 번째는 슬롭에 올라가서 또 기초 자세나 이론 같은 걸 간단히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시범을 보이고 그 다음에 따라하고 반복적으로 이어폰을 끼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뭐 세나나 그런 게 아니라 통화를 하면서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습이 끝나고 그 후반 정도에는 제가 만약에 시간이 있다고 하면 2시간을 다 하고 나서 영상은 그 다음, 만약에 일정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2시간 내에 영상까지 다 찍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고 나면 제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숙제를 내드리고 돌아와서는 영상을 보고 제가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러면 연습하고, 그리고 강습생이 중간에 만약에 지인분이 찍어줘서 영상을 주시면 또 피드백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어느 정도 달성률이 나와야 이제 올라갑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강습생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2월 좀 며칠, 10일 정도 됐나요? 9일인가요? 아무튼 명절 전인데 곤잠이 올해는 비가 좀 자주 와서 썰질이 어제도 약간 파도풀이었어요. 하지만 2월 10일 정도 되면 곤잠이 좀 잘 오거든요. 그래서 2월 10일 정도 되면
그런 눈이라고 해서 안 가시면 안 돼요. 무조건 BBP를 하던가 아니면 엣지를 덜 세우더라도 베이스로 약간이라도 타면서 데크 위에서 중심을 잡는 밸런스 게임이라던가 밸런스 연습이라던가 자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썰지를 가리고 타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감자만 싫어하고 대부분의 눈은 최대한 많이 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도 연습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할 말은 없는데요. 네, 최대한 같이 강습생이나 아니면 티칭 해주는 사람 연습할 때 저도 같이 연습을 합니다. 저도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아무튼 질문을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영상은 보시면 제가 즉흥적으로 찍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자, 전향각은 뭐 교본이 있는 게 아니라 타는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잘 맞는 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또 강습도 받으시고 또 유튜브나 그런 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타시는 게 좋아요. 무릎 아프시거나 등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최대한 편하게 힘 빼고 편안하게 부드럽게 타세요. 그래야 나중에 강하게 탈 수 있습니다. 자, 이상 리바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